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11승 6패 기록하면서 지구 2위. 사실은 이제 그 시즌 초반에 기대하던 만큼의 성적은 거두진 못했다. 냉정하게는 좀 실패인 시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가장 강력한 그 슈퍼볼 우승 후보로 꼽혔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용두사미인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후반부에 이제 갑작스럽게 팀이 무너진 것도 문제였지만 결국 음. 그 어떤 하락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업셋을 바로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기대치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실패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쪽 트렌치에서 또 세대 교체가 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뭐 새로운 무기들을 또 요소 장착을 하면서 어떤 뭐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오프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코디네이터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오펜시브, 디펜시브 쪽 코디네이터가 모두 바뀌었는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차저스로 옮겨갔었던 켈렌 무어가 이번에 이제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또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 이제 차저스로 옮겨갔습니다만 차저스의 이제 짐 하바 감독이 지난 시즌 미시간으로 우승하고 이제 다시 프로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있으면서 결국 이제 켈런 무어도 결국 이제 새로운 소속팀을 찾았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쪽에는 이제 역시나 이제 수비 전문가 빅 펜지오가 합류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경험이 많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고 마이애미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또 새로운 팀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 펜실베이니아 근처의 팀을 좀 선호를 했다 그래요. 마침 이제 또 DC 쪽에 자리를 찾고 있었던 또 이글스와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팔레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좀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차저스 자체가 음, 이제 팀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댈러스에서 워낙 보여준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 켈렌 무어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번에 또 다른 이제 이글스라는 팀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고 빅펜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덴버 감독도 했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물론 그 감독 시절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 안에서는 지금 리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음, 굉장히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어떤 고전적인 방법에 좀 얽매여 있기보다는 굉장히 좀 트렌디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글스가 아주 좋은 선택, 그다음에 좋은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제일런 허츠가 2022년 시즌에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백업 쿼터백 케니 피켓을 피츠버그에서 이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케니 피켓이 제일런 허츠의 입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제 백업 체제를 좀 더 견고하게 갖췄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뭐 1라운드 피 전체 20번이었죠. 지명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난 시즌 후반에 또 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또 주전 자리에서 밀리기도 했었고 결국은 어, 막판에 좀 팀의 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본인의 뭐 불만이라던가 이런 거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피츠버그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이글스가 이제 케니 피켓과 드래프트 4라운드 픽을 받고 그 대신에 이제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 픽 한 장, 그다음에 내년 드래프트 7라운드 픽 두 장을 내주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 피켓이 22년 드래프트 1라운더, 그러니까 2년밖에 뛰지 않은 1라운더 출신의 쿼터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저렴한 대가로 좀 결국에는 음, 팀을 옮기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하위 로즈먼 단장과 케니 피켓의 또 재밌는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 피켓이 피츠버그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하위 로즈먼 단장이 이제 우연히 경기를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피켓에게 좀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아마도 이번 트레이드 과정에서 그런 기억들이 아주 조금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5년 차 옵션을 나중에 뭐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루키 계약이 2년 남아 있는 1라운드 출신의 쿼터백이다. 라는 음, 사실은 사실 변함없거든요. 뭐 피켓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는 별개로. 예, 그래서 캡 스페이스에 이제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선에서 나름 뭐 유망주였던 백업 쿼터백을 영입을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좀 변함이 없기 음, 때문에 이글스도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네, 아무래도 피츠버그의 어떤 오펜시브 팀보다는 지금 이글스의 환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음, 피켓이 만약에 이글스 선수들과 뛴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이제 일종의 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뭐 허츠가 또 어떤 부상이나 부진에 또 빠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플랜 B를 잘 갖춰놨다 정도로 좀 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자이언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러닝백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세이컨 바클리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왔죠. 지난 시즌에 또 이글스에서 또 1000 플러스 러싱 야드의 프로볼까지 선정됐던 디안드레 스위프트 선수가 떠나긴 했습니다만 뭐 그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대신 이제 바클리에게 굉장히 큰 돈을 안겨줬습니다. 3년 3,775만 달러 거액의 계약을 안겨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2000야드까지 찍을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100야드도 못 찍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앞서 자이언츠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음, 글쎄요. 이제 데뷔 시즌만큼의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이제는 바르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그간의 부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만 어, 이후에 좀 부활에 성공했었던 2022 시즌 경기당 이제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찍어줬던 그 시즌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하고 이 거액의 계약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뭐 저희가 이제 바클리에 대해서 사실 유리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실제로 부상을 많이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 또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정도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 경기 출전에 그쳤던 2020 시즌을 제외를 하면 음, 나머지 시즌에는 그래도 13경기 이상의 선발 출전을 나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음,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었던 상태로 이제 경기를 출전했을지언정 음, 어쨌든 출석률은 2020년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예, 라는 음, 거를 아마도 이글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지 않았을까? 예, 라고 음,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22 시즌에 1650 스크래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10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바클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고점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저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자이언츠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제일런 허츠가 직접 달릴 수 있는 뭐 러싱 능력이 워낙 뛰어난 쿼터백이고 그다음에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대할 수 있는 리시버가 둘이나 있어요. 에이제이 브라운, 음, 디몬타 스미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자이언츠 시절만큼 바클리가 그런 많은 짐, 많은 캐리를 혹사를 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글스의 공격은 잘 돌아갈 수 있는 팀이다. 예, 그렇다고 음, 한다면 바클리의 어떤 뭐 워크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면서 이 선수를 한 시즌 꾸준히 건강하게 뛰게 할 수 있다면 디안드레 스위프트보다는 조금 더 고점이 높다. 뭐 이런 음, 계산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글스의 플랜대로 잘 흘러간다면 음, 예, 바클리가 이글스의 어떤 우승 도전에 좀 큰 음, 퍼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어, 지난 시즌에 이제 팀과 조금 이제 불화설이 있었던 AJ 브라운이 의외로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3년 9,600만 달러.
역시 뭐 금융 치료가 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는 해피하겠죠. 이렇게 큰 계약을 받았으니까 좀 해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또이 이제 브라운이 이글스에서 은퇴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금융 치료가 확실한 솔루션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지난 시즌 언해피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봐야겠어요. 음. 그러니까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지금 리시버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한 상황이거든요. 뭐 음, 이후에 또 다른 선수들이 이 브라운의 기록을 또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넘버 투 리시버인 디본타 스미스에게도 곧바로 연장 계약을 안겨줬어요. 3년 음, 7,500만 달러. 물론 브라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음, 두 선수 모두 이제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셀러리 캡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풋볼은 리시버가 이제 최근에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는 했지만 뭐 음, 리시버들만 투입해서 지금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이 특정 포지션에 좀 많은 돈을 쓴 것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사실 넘버 투 리시버에게 3년 7,500만 달러를 쓰는 팀은 거의 없을 테니까.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음, 두 선수가 이제 소위 밥값을 이제 해야겠죠. 예. 원래도 잘하고 있었지만 음. 이제는 반드시 잘해 줘야 되고 예.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좀 부담감과 책임감까지 같이 좀 얹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음. 생각이 저는 드는데 금액이 너무 셉니다, 사실. 음. 뭐 이 두 선수가 냉정하게 뭐 리그 최정상급이냐? 정상급은 맞는데 최정상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런 분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 시점에 탑3 리시버를 꼽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선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더라도 탑3에 확실하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오버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 두 선수를 잡고 싶다라는 그 이글스의 확실한 의지라고 봐야겠죠. 음, 뭐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성적만 난다라고 하면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뭐 건강 잘 유지하면서 본인의 성적을 해줘야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큰 계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넘버 3 리시버가 뭐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디반테 파커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파커가 사실 글쎄요 뭐 서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패트리어츠 시절에 파커도 이제 페이트리어츠를 만나서 불행했고 페이트리어츠도 파커를 만나서 불행했고 서로 이제 그 어, 언해피 메리지였다. 뭐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사실 넘버 원, 투로 뛰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만 3로서는 글쎄요,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자신이 뭔가를 캐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뛰면 특히나 이제 뭐 AJ 브라운이라던가 디본타 스미스 이런 우산을 쓰고 뛴다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패트리어츠에겐 나쁜 계약이었지만 이글스에게는 괜찮은 계약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 시절의 어떤 그런 폭발력, 위력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음, 이 선수가 이제 190cm의 장신 리시버이기 때문에 일단 레드존 부근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음, 이글스의 기대치, 그다음에 이글스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좀 제한된 기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공률을 좀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최고 강점은 역시 트렌치인데 트렌치 쪽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오라인 쪽에 뭐 상남자 중에 상남자 트래비스 켈시의 형 제이슨 켈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음, 어, 진짜 뭐이
정말 남자 중에 남자죠. 제이슨 켈시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선수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 이글스의 센터로 뛰면서 올 프로볼 여러 번 선정됐고 이 선수를 사실 냉정하게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 이제 그 PFF에서 뽑은 오펜시브 라인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나머지 멤버들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이슨 켈시의 공백을 메우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일단 그 레프트 태클 조던 마일라타, 레프트 가드 랜던 디커스, 그다음에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스는 그대로 이제 팀에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 지난 시즌에 이제 라이트 가드 주전을 뛰었던 캠 저젠스가 이번에 음, 센터로 옮겨서 이 제이슨 켈시 역할을 좀 대신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글스도 이제 새로운 테스트에 좀 나선 상황이고 그렇게 음, 되면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비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난 시즌 드래프트 3라운드에 뽑았던 타일러 스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음, 선수가 이제 백업에서 주전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그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렇게 좀 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여전히 좋은 오라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거죠. 어, 야구로 비교를 해보면 강력한 그 승리조가 구축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불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음, 뭐 센터가 마무리라고 비교하기엔 사실 좀 어렵지만 뭐 적어도 셋업맨 자리가 하나 빠진다고 친다면 원래 8회에 던져야 되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7회에 던지는 선수가 8회로 와야 되고 6회에 던지는 선수가 7회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6회에 던져야 되는 선수의 자리에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이전에 있던 선수만큼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화가 됐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실상의 이제 구성원 변화는 한 명이지만 그 캠 jorgen스가 센터로 옮겨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사실은 어떨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나머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오라인이지만 그 자리에 구멍이 뚫릴지 안 뚫지는 사실 시즌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바뀐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음,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자리는 두 자리다. 음, 음. 이건 좀 계산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즌에 한번 들어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음, 같고 이제 수비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 빅펜지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어떤 성향이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이 음,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형성하고 블리츠를 그렇게 많이 시도하지 않는 대신에 음, 세컨더리 쪽에 좀 힘을 주는 쪽으로 팀의 수비의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시즌에 들어가서 어떤 수비 전술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떤 외부 영입 혹은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이제 픽을 한 결과들을 보면 음, 세컨더리 쪽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글스의 하위 로즈먼 단장과 프런트들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 프런트는 프런트대로 선수 영입하고 그 선수들을 토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팀들도 사실은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글스가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이 나고 하비 로즈먼이 리그 최고의 GM으로 또 평가를 받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수비 쪽을 좀 보면 이 플래처 칵스 선수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든 그레이엄도 지난 시즌부터는 이제 뭐 주전이 아니라 이제 이 백업 멤버로 좀 밀려난 지 오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강력한 그 트렌치를 구축했던 O라인, D라인의 주전 멤버들의 좀 변화가 크게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이제 뭐 조던 데이비스라든지
제일런 카터 이런 선수들이 또 D라인의 이제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던 게 이제 하산 레딕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음, 팀을 떠나기는 했는데 곧바로 이 뉴욕 제츠에서 지난 시즌 10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제 어떤 브레이크아웃에 성공을 했던 이 브라이스 어프라는 선수와 3년 5,11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음, 일단 레딕의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을 했던 이글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사이드 라인베커 두 자리도 이제 변화를 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빅펜즈 코디네이터가 좀 스피드가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라인베커를 선호한다 그래요. 그런 성향에 맞게 템파베이에서 뛰었던 이제 데빈 화이트 선수를 또 1년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고 그 2022년 이제 3라운드에 지명을 했었던 나코베 딘 선수가 이제 주전 기회를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일단은 빅펜지오 코디네이터에게 많은 어떤 권한을 좀 준 것으로 보여요. 네, 수비진 음, 구성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강조했었던 세컨더리 쪽도 좀 이야기를 할 것들이 많은데 음, 일단은 지난 시즌에 사실 이글스의 세컨더리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 시즌 그렇죠. 막판에 팀의 하락세에 뭐 분명히 일조를 한 부분이 있었고 음, 그러면서 일단은 세이프티 케빈 바이어드는 이제 팀을 떠났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2022 시즌 이글스에서 6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했었던 CJ 가드너 존슨을 다시 리턴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가드너 음, 존슨이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로 잠시 이제 팀을 떠나 있었는데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또 우려보다는 네. 우리 팀에서 22시즌에 잘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3년 계약을 주고 리턴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사실 라이언스에서도 뭐 폼이 저하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건강만 회복한다면 네,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1, 2라운드에서 모두 코너백을 뽑으면서 네, 이쪽에 음. 대한 투자를 아주 세게 해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퀴년 미첼 선수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1라운드 전체 22번 픽으로 이제 퀴년 미첼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톨레도 대학 출신입니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수비 쪽의 선수들이 조금 뒤에서 픽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세컨더리 포지션에서는 가장 먼저 또 픽이 된 선수이기도 하고요. 어, 사실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글스가 트레이드업을 해서 코너백을 뽑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이게 그 드래프트의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쿼터백들 많이 뽑고 공격 선수들 많이 뽑고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글스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코너백이 자기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글스가 좀 이득을 봤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40야드 대시 기록이 지금 4.33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엘리트급의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또 할 수 있는 코너백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어떤 시야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뭐 상대 리시버의 움직임이라던가 쿼터백의 뭐 그런 동선 이런 것들을 읽고서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장점들이 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 톨레도 대학이라는 곳이 사실 FBS 레벨에서 그렇게 이제 상위 컨퍼런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음, 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서 뭐 이제 대학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음, 과연 프로에 왔을 때 어떤 그 차이를 바로 적응해낼 수 있겠느냐 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런 좀 하위 컨퍼런스 지역 출신 선수들에게 늘 따라붙는 물음표죠.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이 미첼에게도 당연히 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뭐 리시버에 대한 태클은 이제 좋지만 또 오픈필드 상황에서 이제 볼을 가지고는 이 볼 캐리어를 저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뭐 경우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또 2라운드에서는 이제 쿠퍼 디잔이라는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하면서 또 코너에 한 자리를 추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지난 시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즌 후반의 하락세의 원흉은 세컨더리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 발빠르게 했다라는 것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좀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트렌치가 강한 팀으로 이글스가 이제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 강한 트렌치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왔고 다만 이제 어 그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이 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점점 더 세대 교체를 인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런 교체까지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리툴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인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당장 이제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여전히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컨 바클리가 보강되고 스킬 플레이어진에서 핵심 피스들을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 결국은 2022 년에 보여줬던 그 좋았던 퍼포먼스를 제일런 허츠 선수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공격 쪽에서는 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보강을 했던 세컨더리 쪽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은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어 또 하나 안 좋았던 부분은 인제 후반기 가면서 팀의 분위기가 정말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팀 내 위기가 왔을 때 갈등 봉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시즌에 그런 그 상황들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다면 이번 시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라든가 어떤 라커룸 리더 뭐 어떤 선수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 선수들이 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라커룸 분위기를 얼마나 다잡을 수 있겠느냐. 예, 그 부분이 음. 저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어떤 뭐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아니지만 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액면가 전력으로는 NFC 이스트에서는 확실히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팀이고 음. NFC 이스트를 넘어서서 NFC 전체 혹은 슈퍼볼 우승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음. 몇 가지 우려 사항들 그다음에 몇 가지 의문부호가 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